자, 코인 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세 가지로 꼽아봤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중국계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업체 한국 진출 속도 내나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죠. 블룸버그가 노보그라치와 손잡고 가상화폐 지수를 출시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영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국제적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계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업체가 한국으로 진출을 한다. 과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사업 부분들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 아닐까요? 자, 일단 뭐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온 거래소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가상화폐라든지 좀 이제 몇 종류가 이제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히트를 친 거래소라든지 뭐 코인이 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코인 뭐 몇 종류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래소 쪽으로는 아직은 히트를 친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그 강제 규제가 이제 들어갔죠. 그 외환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제 재정 거래 때문에 외국 계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소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꼭 성공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좀 규제가 풀어야 이제 뭐 중국 자본도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뭐 활성화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그런 거 아니면은 좀 활성화하기는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신규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뭐 지원을 해주거나 확실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들어오면은 지금 뭐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한정적으로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뭐 돌고 돕는 이러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각국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그 코인들도 이제 상장하는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회원 뺏기 위한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일단 중국 거대한 자본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호를 이제 개방할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시간은 언제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라든지 또는 이제 뭐 ICO 관련해 가지고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는 뒤쪽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월달과 이제 뭐 4월달에 이제 한번 이렇게 두 차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때만 해더라도 미국을 제치고 블록체인 특허 관련해서만 1등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게 좀 이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또 누르고 특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1순위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건도 안 됩니다. 99건 이렇게 돼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뭐 유럽이 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뭐 한 그 4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뭐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과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중국 쪽에서는 그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 쪽에 이제 이렇게 거대하게 자본을 이렇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 만큼 이제 홍콩이라든지 또는 뭐 그 다른 해외 쪽으로 이렇게 거래소가 이렇게 본사가 이전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렇게 그 IT 인프라가 이제 잘 구축이 된 이제 국내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 뭐 가상화폐 이제 투자하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일반 투자자들도 이렇게 흡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뭐 국부라든지 외환 유출 이런 것도 이제 뭐 빈방에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계 이제 코인들의 이렇게 연착륙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다면 뭐 이제 중국의 이더리움 네오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합친 이제 퀀텀 코인, 거기다 대고 이제 뭐 게임 엔터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트론 코인. 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이오스트란 코인이 서울에서 이렇게 미드업을 하고 호텔에서 했는데요. 이게 곧 들어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 코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코인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매매를 자주 하고 많이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수수료 측면에서 중국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그 외환 유출, 국부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이제 국내 쪽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면 좋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요. 뭐 일단 그 중국계 기업들이 진출한다. 자금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일단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좀 더 탄탄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블룸버그가 노보그라츠와 손잡고 가상화폐 지수를 출시한다 그랬었는데 과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인 119 방송을 꾸준히 보셨더라면은요, 뭘 하든지 간에, 만약에 이제 이게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은요, 기술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다. 자, 블룸버그와, 이제 노보그라츠가 이제 손을 잡아서,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지수를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과, 갤럭시, 투자은행이죠. 가상화폐 투자은행입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지수를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하려는 좀 약간 뭐 정세기 짙은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원래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투자자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는 전무하다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공지사항을 통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좀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 가상화폐 지수 블룸버그 통신 해가지고 전 세계로 만약에 규제를 만들고 이런 규제를 따라서 채택이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갑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물 시장, 선물 시장 거의 다 되고 이제 제 3대 가상화폐 이제 시장을 아우르는 그러한 지수가 이제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다 되고 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저희 방송 무료 방송 온라인 공개방 통해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지수 상품이 나왔다 하면은요 결국에는 상장 지수 펀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뉴욕 증권거래소 자 이런 데도 이제 뭐 많이 있고요. 거의 다 되고 지금 코인베이스도 이제 마찬가지죠. ETF 상품이라든지 또 ELW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기초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를 움직이지 않나 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수를 일단 뭐 만들 때 이제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일단 뭐 시총 상위 이제 코인 몇 개를 이렇게 골라서 가중치를 이제 이렇게 부여를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수 움직이는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일단 뭐 정보 데이터라든지 이제 규제 기반 방법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수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초기다 보니까 좀 약간 어느 정도 임의적으로 조금 지수를 움직일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우려감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뭐 시작이다 보니까 안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또는 언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가 섣부른 투자보다는 자 이런 부분도 주의 있게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앞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역시 뭐 국가에서 공인하는 시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 그리고 지수 관련한 상품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이 나오거나 지수가 새롭게 뭐 출범을 했을 때 시장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조금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네, 이제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제적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래요.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다들 매매를 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동 대응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긴 해요.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가상화폐라는 것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다들 알고 있을 건데 그만큼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어디 한 단일 국가에서 이렇게 뭐 그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거나 또는 어디 국가는 전폭적인 지지를 안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선진국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공통적인 규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김용보 이제 금융위 이제 부위원장이 헝가리의 이제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 이제 연차 총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나왔습니다. 논의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국내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이제 ICO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그 대응을 했냐 거래 실명제라든지 또는 자금 세탁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사실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냥 앞뒤 잴 것 없이 뭐 폐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규제와 또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일단 뭐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거래소 여러 가지 도입이라든지 또는 제도화를 통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특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7월이죠. 6월달 7월달에 이제 그 G20 이제 재무장관 회의 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규제라든지 또 논의가 이렇게 될 만큼 다른 각국이라든지 뭐 재무장관 회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김현지 부위원장도 또 이제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지금 현재 뭐 상장돼 있거나 또 이제 비상장 증권을 통해서 또 이제 구분을 하고 증권 규제 체계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또 이렇게 이제 뭐 밝은 이제 전망을 이제 바라봤고요. 거기다 대고 이제 블록체인 거래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거래가 이제 확산이 이제 된다 그러면은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익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대응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국제적으로 이제 뭐 논의를 한다든지 또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많이 전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거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금감원장 이제 새로 취임한 만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좀 약간 기대를 좀 어느 정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이제 잡아가고 거기다 대고 이제 신규 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예전에 이제 몇 개월 전이죠. 작년만큼 크게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거래소도 이제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제 주의 있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적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국내에서는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 집안부터 단속을 하고 이제 큰 시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뉴스 알아봤습니다. 자, 이